태초에는 수많은 멀티버스들이 존재했고 이에 각각의 유니버스들은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거의 모든 생명들이 절멸, 3명의 신적인 존재들은 이에 재발을 막기 위해 단 하나의 시간선만을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시간선에 로키가 개입하게 되면서 그의 이야기는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더 컬랩! 드라마의 첫 장면은 어벤져스 1의 2012년 어벤져스 엔드게임 당시 예상치 못한 사고로 헐크가 뿅 로키가 테서렉트를 손에 넣은 직후의 일에서 시작됩니다. 익숙치 못했던 탓에 공중에 포탈을 만든 로키는 아이언맨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몽골 고비 사막 한가운데에 떨어지게 되고 아이언맨처럼 모래 깊숙이 처박힙니다. 잠시 유목민과의 대치구도를 이루던 그는 마찬가지로 워프에 나타난 알 수 없는 존재들과 맞닥뜨리게 되고 로키는 자신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지만 고통은 그대로 느낀다는 공격을 맞고 목에 장치가 걸린 채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요원은 그 자리에 있던 시간의 흔적을 지워버리지요. 로키가 도착한 곳은 TVA Time Variance Authority, 시간의 변경점들을 관장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로키는 간단한 서류 작업과 간단한 섹시 작업 후 갑작스런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스스로를 대변할 때 자신이 아니라 어벤져스가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하나 이는 전부 타임키퍼라는 상위 존재의 뜻이었다며 결국 유죄를 받습니다. 그러던 중 TVA의 요원 모비어스가 개입하게 되고 I love it. Makes you sound super smart. I am smart. 둘은 이후 신문실과 같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비어스는 로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 생각하냐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더니 그 일환으로 그가 여태껏 행해왔던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실제로 미국에서 전설로 손꼽히는 항공기 납치 사건의 범인 DB 쿠퍼가 로키였다는 내용도 전해지지요. 물론 실제 DB 쿠퍼의 정체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정말 사람을 해치는 게 좋냐는 원론적인 질문에 방어적으로 나오던 로키. 모비어스는 어벤져스 1을 막 겪은 2012년의 로키에게는 미래의 자신, 다크월드에서의 로키,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머니를 잃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잠시 모비어스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목에 있는 장치를 이용해 도주에 성공한 로키. 그는 기어이 테서렉트를 돌려받으려 자신의 물건을 갖고 있을 직원을 협박하고 이 어벙한 직원은 순순히 그에게 테서렉트를 돌려주는데 그곳에는 리얼리티 스톤 6개, 타임스톤 5개, 마인드 스톤 2개, 아니 뭐 셀 필요도 없이 많은 인피니티 스톤들이 그 마치 동대문의 비즈 도매상가 마냥 널브러져 있던 겁니다. 야, 타노스 아저씨 인생 최대 업적 또 갱신해버렸고 돌 다 모았다. 이제서야 TVA의 정체가 더욱 확연하게 다가오게 된 로키. 로키는 다시 신문실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인정받고 형인 토르와 함께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잔혹한 것이었죠. 이후 뒤늦게 그를 찾은 모비어스는 시간선을 어지럽히는 존재인 변종을 잡기 위해 로키의 도움이 필요하다 말하며 로키는 그 변종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변종의 정체는 바로 또 다른 자신이었지요. 1985년 미국의 오시코프 위스콘신, 시간의 변종, 즉 또 다른 로키의 신호가 강하게 잡힌 천막안으로 진입한 TVA의 요원들. 그러나 갑작스런 기습으로 커맨더는 정신지배에 빠지고 이에 요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고 맙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변종 로키는 이번에도 리셋 장치를 빼앗고 일전 훔쳤던 것으로 보이는 TVA의 장비로 시간의 문을 연 채 커맨더를 납치해버리죠. 한편
TBA에서 시간 개념에 대한 튜토리얼을 진행하고 있던 우리의 착한 로키. 미스 미니츠라는 TBA의 마스코트 캐릭터는 새로운 시간의 가지가 만들어지는 넥서스 이벤트가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TBA가 리셋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시간선과 현실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커맨더가 인질로서 끌려갔다는 소식이 본부에 전해지고 모비어스와 로키는 소집 현장에 나서죠. 브리핑에서는 타겟인 또 다른 변종 로키에 대해서 알려지는데 현재 여러 다른 시간선의 로키들이 있으며 서리거인 형태의 완전 순정 로키, 행복한 체육선수 로키, 헬창 로키 등등 아주 약간의 외모 차이와 각각의 힘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모두 형태 변형과 환상 투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지요. 그렇게 짧은 브리핑 후 우리의 착한 친구 로키는 실제로 작전에 투입되게 되는데 사륙전이 벌어졌던 천막에서 이미 또 다른 자신이 함정을 쳐놨다며 요원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고 TBA는 아스가르드의 신들처럼 힘의 권력에 취해 있다며 엄포를 놓습니다. 이후 자신이 시간 분해가 되지 않도록 보장받게 해달라. 타임키퍼가 큰 위협에 휘말렸다고 주장하지만 He's lying. Just playing games. There's no one out there. 이가 거짓말인 것을 알아차린 모비어스에게 곧 병먹금 당하지요. 현장은 바로 리셋됩니다. 이후 그들을 이용하려 한 로키를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판관. 그러나 모비어스는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로키를 알아야만 자신들이 찾아야 하는 로키의 특성을 알 수 있고 누구보다 그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 로키이니 조금 더 지켜보자며 설득하지요. 모비어스는 로키에게 변종에 대한 문서들을 확인하고 로키의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라 하는데 파일을 뒤지던 중 아스가르드의 종말에 대한 문서를 발견한 로키. 바로 라그나로크였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던 로키. 그런데 불현듯 그에게 떠오른 게 있었으니 바로 커다란 재앙이 일어날 때 변종 에너지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자면 헐크를 무지개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든 성에 불을 지르든 결과적으로 대재앙은 일어나기 때문에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실험 삼아 화산이 폭발해 온 문명이 사라졌던 폼페이로 이동한 로키와 모비어스. 로키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화산 폭발을 예고하고 깽판을 놓아도 아무런 변종 에너지는 감지되지 않았지요. 그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모비어스는 과거 변종 로키가 중세시대에 남겼던 사탕 상자를 떠올리고 사탕의 출시 연도와 찾아오는 재앙의 시기를 계산. 2050년 엘라베마의 헤이븐 힐스에서 록스카트 기업 도시가 허리케인에 소실될 시점에 또 다른 로키가 숨어 있을 것을 알게 됩니다. 엘라베마로 떠날 준비를 하는 요원들과 로키. 로키는 자신의 단검을 받고 행복했다가 Absolutely not. 다시 안 행복합니다. 그렇게 록스카트의 대피소로 진입한 이들은 흩어져 변종 로키와 인지를 수색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변종 로키는 지켜보고 있었지요. 한참 내부를 수색하던 이들은 수상해 보이는 남자를 발견하고 경계하지만 그는 그저 허리케인 세일로 진달래를 반값에 사려던 남자가 아니라 정말 변종 로키였습니다. 짜잔! 순식간에 앞에 있던 요원은 정신지배에 빠지고 How nice to meet you. 그렇게 한참 착한 친구 로키와 나쁜 친구 로키의 이야기가 오고 가더니 다시 한번 몸을 바꿔 별안간 공격을 해오는 변종 로키. 분명 마법은 쓸 수 있었는데 제작비 때문인지 아니면 단검이 없어서인지 아무리 다른 로키라 해도 정신지배를 당한 일반인의 육체에 나가 떨어지는 로키. 그 사이 변종은 미리 모아둔 리셋 장치를 작동시킨 채 한꺼번에 어디론가 이동시켜버리는데 그 순간 엄청난 숫자의 시간선들이 일제히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비어스는 인질로 잡혔던 커맨더를 찾아냈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황. 겨우 알게 된 사실은 그녀가 타임키퍼가 있는 곳을 발설했다는 것. 한편 그 와중에도 열심히 두들겨 맞던 우리의 친구 로키는 기어이 변종 로키의 본체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는 바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일명 레이디 로키였지요. 레이디 로키는 호련히 시간의 문 뒤로 사라지고 로키는 모비어스의 만류에도 변종을 따라 사라지고 맙니다. 레이디 로키의 뒤를 따라 시간의 문을 지난 로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TBA의 본부였습니다.
마법적인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었기에 레이디 로키의 세뇌 능력 또한 무용지물이었고, 로키는 압수당했던 단검을 되찾아 그녀를 뒤쫓게 되는데, 로키는 그녀가 정말로 로키냐고 묻지만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며 엄포를 놓습니다. 그렇게 전투를 벌이던 중 그들은 정체불명의 장소로 이동되고, 그곳은 곧 파괴되려는 행성의 달이었습니다. 레이디 로키가 사용하던 패드에서 가장 최악의 재앙 중 하나였지요. 로키는 마침 에너지가 고갈된 패드를 자신의 마법으로 숨겼으나 이를 충전하는 법을 몰랐고, 돌려받으려는 레이디 로키는 그가 숨긴 패드를 되찾기 위해 잠시간 조건부 협력을 하게 됩니다. 레이디 로키는 자신을 로키 대신 가명인 실비라 부르라 하는데, 이에 로키는 그것이 로키스럽지 않다고 말하지요. 이에 그들은 대피선의 전력으로 패드를 충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향하는 기차에 오르게 되고, 그동안 서로의 힘과 가족, 사랑에 대한 꽤나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로키는 그 와중에 또 옛버릇 못 고치고 준내 놀죠. 그러다가 무임승차 걸려서 또 쫓겨납니다. 이 과정에서 패드가 부서져 버리고 마는데 완전히 망연자실한 실비와 로키. 실비는 빡칩니다. 결국 재앙이 닥칠 곳이었기에 파괴되고 있는 행성은 물론 그들이 있는 달까지 사라질 예정인 상황. 이에 로키는 차라리 대피선을 탈취해 이곳에서 탈출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실비는 이에 찬성하지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대피선 앞에 다다른 두 사람. 그러나 마침 행성은 달의 코앞까지 와 있었고, 결국 대피선은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로키 사화 시작합니다. 과거 아스가르드에 들이닥친 TBA의 요원들. 그들은 난데없이 어린 실비를 변종이라 부르며 끌고 갑니다. 알고 보니 실비는 과거 현 재판장이 일개 요원이었을 시절 놓친 존재. 실비가 사용하던 패드는 그녀의 것이었지요. 시점은 현재로 넘어오고 다시 멸망하기 직전의 달. 망연자실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로키와 실비. 잠깐의 이야기를 나누며 애틋해진 그들이 손을 맞잡는 순간, 분명 멸망하기에 변화가 없어야 할 시간선에 비정상적으로 꺾인 가지가 생겨났고, 덕분에 TBA의 추적에 걸린 이들은 구조, 아니 붙잡히게 되죠. 로키는 모비어스에게 TBA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주장하지만 결국 레이디 시프에게 무한히 얻어맞는 시간의 루프 속에 갇힙니다. 모비어스는 이후 재판장에게 로키는 물론 실비와도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설득해보지만 거절당하고, 기이한 형태의 시간가지에 신문실로 돌아와 로키에게 그녀와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묻지요. 그 과정에서 로키가 실비와 사랑에 빠진 것이 밝혀지고, 로키는 모비어스에게 TBA에서 일하는 모두가 사실은 타임키퍼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기억을 삭제당한 변종들, 즉 납치당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를 무시하는 듯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며 바로 사건을 종료시키는 모비어스. 이후 재판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그는 로키가 말한 사실을 확인하려 그녀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그녀와 자신의 패드를 바꿔치기 합니다. 한편 룩스카트에서의 전투에서 한번 세뇌를 당했던 또 다른 TBA의 커맨더는 실비에게 세뇌되는 과정에서 기억을 되찾게 된 것이었고, 동시에 모비어스 또한 그녀의 패드에서 로키가 말한 정보가 사실임을 알게 되지요. 이에 모비어스가 로키와 함께 협력해 실비를 구출하고 TBA를 무너뜨리려 하던 순간 재판관이 들이닥쳐 모비어스를 없애버리고 마는데, 그렇게 결국 시간을 관장하는 TBA의 타임키퍼 앞에 선 이들. 그들의 처형이 시작되려는 찰나 기억을 되찾은 커맨더가 나타나 이들을 돕고, 실비의 칼에 타임키퍼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저 한낱 기계덩어리였던 타임키퍼. 결국 이들은 가짜였고 진짜 실세는 따로 있었던 것. 전투가 마무리되고 로키가 실비에게 우물쭈물 로맨스 눈깔로 무언가 이야기하려던 그 순간, 로키는 그대로 재판관의 손에 분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분해된 로키가 도착한 곳은 완전히 또 다른 로키들이 모여있는
정체불명의 장소였죠. 로키 5화 시작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공간. 그리고 늙은 로키, 어린 로키, 대머리 로키, 악어 로키와 마주한 로키. 이곳의 이름은 보이드, 알리오스라는 거대한 괴수가 존재하는 곳이었지요. 한편 재판관을 제압한 실비. 재판관은 그녀에게 여태껏 리셋된 시간의 가지들은 사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이드라는 시간의 끝으로 바뀐 것이라 털어놓습니다. 보이드는 쉽게 말해 TBA의 쓰레기통이었던 것. 어쨌든 이 괴상망측한 로키 친구들과 동행하게 된 우리의 로키. 심지어 이 중 어린 로키는 토르를 죽인 적이 있는 존재였지요. 그들은 타노스라고 적힌 헬기를 지나 지하 벙커로 향하고, 로키는 그들에게 자신이 알리오스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돌아오는 건 그들의 비웃음뿐. 삐져버린 로키는 그렇게 벙커문을 열고 올라갔더니 또 다른 로키가 있었습니다. This is a nightmare. 한편 스스로를 리셋시켜 제발로 보이드에 들어온 실비. 도착과 함께 알리오스에게 쫓기게 되고 가까스로 피자차를 몰고 나타난 모비어스에게 구해집니다. 다시 벙커 안. 갑작스러운 대통령 로키의 등장에 이곳은 아비규환. 알고 보니 요 대머리 로키가 배신을 했고 대통령 로키를 끌어들여 어린 로키의 왕좌를 차지하려던 것. 그 와중에 얘는 또 배신을 당합니다. 야, 대환장 파티. 악어 로키는 이 틈을 노려 대통령을 물어버리고 손이 사라지는 마법을 부립니다. 소리 질러. 벌어지는 난투전. 알고 보니 이 군인 하나하나가 또 다른 로키였고, 정신없는 와중에 늙은 로키는 마법을 부려 어린 로키, 악어 로키, 오리지널 로키를 탈출시킵니다. 모비어스와 실비는 TBA의 진짜 실세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결과적으로 알리오스와 직접 맞붙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로키들과 만나 그 괴물을 세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편 재판관 또한 혼란에 빠지기는 마찬가지. 타임키퍼가 사실은 기계덩어리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된 그녀는 미스 미니치와 함께 TBA의 뒤를 캐보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알리오스를 앞에 두고 서로의 갈 곳을 향하는 이들. 어린 로키와 늙은 로키는 보이드에 남고 모비어스는 TBA로, 로키와 실비는 알리오스와 맞붙게 됩니다. 로키는 어린 로키가 만들어낸 검에 화염을 일으켜 알리오스의 시선을 끌려 하지만 역부족. 괴수가 그녀를 집어삼키려던 그때 늙은 로키가 나타나 강력한 환영 능력으로 아스가르드 그 자체를 만들어내 알리오스를 유인하지요. 그러나 결국 궁지에 몰린 늙은 로키는 알리오스에게 희생되고, 이와 동시에 세뇌가 이루어집니다. 괴수를 이루던 연기가 거치고 그곳에는 정체불명의 건물이 드러나는데, 로키 6화 시작합니다. 알리오스의 연기 속에 감춰져 있던 정체불명의 건물로 들어서는 실비와 로키.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난 건 바로 미스 미니츠. 그녀는 이곳이 바로 시간의 끝에 존재하는 시타델이라 말하며 남은 자라 불리는 존재가 그들을 원래 있던 타임라인으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로키에게 그가 어벤져스를 이기는 시간선뿐만 아니라 타노스마저 죽일 수 있고 인피니티 건틀렛은 물론 아스가르드의 왕좌까지도 갖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실비에게는 여태까지의 고통이 아닌 행복을, 두 명의 로키를 원래의 시간선으로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잠시 흔들리는 듯했던 이들. 그러나 당연하게도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We write our own destiny now. 긴 복도를 통해 나아가던 두 명의 로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건 너무도 평범해 보이지만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더불어 여태까지의 일은 물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의 내용을 마치 대본처럼 지니고 있던 존재. 일명 정복자. 그는 31세기의 지구인이자 과학자였으며 다른 우주의 존재를 발견했고, 이에 다른 우주의 자신들을 만나며 기술을 공유하게 되지요. 잠시간의 평화가 있었으나 모든 정복자들이 선한 것은 아니었고,
곧 우주 간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그는 로키가 마주했던 괴수 알리우스를 이끌고 나가 전쟁을 끝내버렸고 유일한 하나의 시간선만이 존재하도록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겁의 시간이 지나고 이들을 마주하게 된 것. 그는 이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로키와 실비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 말하는데 이것이 진실일지 혹은 거짓일지 계속해서 설전이 오가던 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굉음. We just crossed the threshold. 수많은 시간의 가지들이 점차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이에 정복자 또한 힘을 상실해버린 상황. 로키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정복자를 죽이고 멀티버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끔 만들거나 혹은 그 권한을 넘겨받아 마찬가지로 가지들을 없애가며 시간을 관리하는 것. 정복자의 힘의 상실을 알게 된 실비는 기어이 그를 죽이려 하지만 그녀 앞에 로키가 막아서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로키는 실비가 안전하길 바란다며 전투를 포기하고 실비는 이에 대한 답으로 캐스 하고는 바로 시간문으로 내쳐져 버리는 로키. 그렇게 정복자는 실비에게 살해당하고 말죠. 점차 엄청난 개수로 늘어가기 시작하는 시간선들. TVA로 돌아온 로키는 황급히 모비어스를 찾아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만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o are you? What's your name?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본래 타임키퍼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야 할 곳에 놓인 것은 다른 옷차림의 정복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키 6화 For All Time Always 였습니다. 보면서 물음표만 4,500만 개 정도 띄우다가 이게 끝인가 싶었는데 바로 뒤에서 시즌2 예고 땅 하고 박아버리니 에라 이럴 줄 알았다 싶으면서도 앞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 설레이기도 하는데요. 아무쪼록 시즌2는 국내 런칭해서 정식으로다가 여러분들과 동시에 좀 보면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재미있는데 덜어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 뉴스 기사가 12월 아니 진짜 이미 정복자 역의 배우 조나단 메이저스가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애니아에서 정복자 캉을 연기한다고 알려진 바 드라마 로키가 생각 이상으로 더 MCU 영화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요. 이미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인피니티 사가의 타노스 다음 가는 MCU 메인 빌런으로서 이 정복자 캉을 점치고 있으니 예고된 로키 시즌2에서의 행보와 퀀텀애니아에서의 모습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로키는 그 어디 우주 로키든 진짜 대단혀 진짜. 짜란. 아무튼 이제 드라마 로키 시즌1이 완결났으니 애니메이션인 왓이프의 차례가 오게 될 텐데 기대가 되지 아니할 수 없겠지요. 더불어 현재 개봉 중인 블랙 위도우도 지나고 나면 또 멀티버스와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트레일러도 멀지 않은 것 같으니까 긴장 빡 구독 딱 알람은 온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자, 영상 즐거우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럼 내때까지 두클립 양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조회수가 나와 유튜브 똑같아